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정열 국민TV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한 얘기를 좀 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우선은 그 이메일 확인 문제, 처음에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로 이메일 받은 적 없다 그랬다가 그 몇 시간 뒤에 이메일을 받았고 뭐 회신도 했다 뭐 이런 이제 그 말을 바꾼 건데 뭐 이 논란의 문제가 뭐라고 그러죠? 왜 이런 말 바꿨다고 봐야 되나? 뭐 그냥 그 점검에 실수했다고 봐야 되나? 일단은 말 바꾸는 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물론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있었던 일이 작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메일 아예 답을 안 했으면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같은 이메일이 수없이 많이 올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 보면 진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놓쳐서 답도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아니까 차라리 그럴 텐데 예. 본인이 어쨌든 답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 답을 했잖아요. 예. 뭐 검찰과장을 시켜가지고 미팅을 접어보겠다는 등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답이 아니라. 예. 그런데 현직 여검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저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불과 3, 4개월 전에 4개월 전에 흔하지 않은 일을 그리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답을 했다는 점에 미루어 봤을 때 그걸 기억 못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 논란, 말바뀌 논란이 이제 당연히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찰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미팅을 주선하고 챙겨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어요. 네. 물론 박상기 장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검찰과장한테 시켰는데 검찰과장이 일을 제대로 안 했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예. 어쨌든 최종 지휘 책임이 법무부 장관이고 서지현 검사가 검찰과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그 조치를 요구했다는 데 대해서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좀 일을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상기 장관의 책임이 저는 무겁다고 보고 어젠가요 그젠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진상조사를 하고 당신은 이제 재발 방지 대책까지를 좀 강하게 주문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박상기 장관의 책임 문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안태근 전 국장 그다음에 최규일 의원의 책임 문제 그건 뭐 진상조사의 결과 등은 당연한 거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아마 이 여파에서 이 폭풍 속에서 좀 저는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말이죠. 이 사안이 벌어진 과정을 보면은 뉴스원인가요? 처음 보도했을 때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오후로 넘어가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메일을 받았고 답장도 했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 관계자가 장관이 이메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장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메일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예. 첫째는 김 변호사님께서 박상기 장관이 말 바꾸기를 했다. 네. 그럼 처음에는 그럼 숨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숨겨요 이걸? 그 박상기 장관한테 물어보셔요. 제가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저도. 동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 못했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조직이 달라요. 서검사는 검찰 메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2개 그 이상의 메일을 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메일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가 장관한테 메일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네. 혹시 서 무슨 검사한테 메일 받으신 일 있습니까? 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찾아봐야죠. 찾아봤겠죠. 자, 근데 본인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저 같아도 처음에 찾을 거는 법무부 메일통을 찾겠죠. 예. 없죠, 당연히. 검찰 걸로 왔는데. 어허.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제로 이 관계자가 장관한테 확인을 했다는 전제로. 근데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어디가 지금 심증이 좀 가냐면 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네. 지금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첫째는 뭐 저는 검찰에 몸담았던 적은 없습니다만 네. 법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검찰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는 같아요. 뭐냐면은 법원에서 이제 이 신분
골품제가 있습니다. 예. 성골, 진골 뭐 예. 이렇게 해서 서울법대 졸업하고 4학년 때 합격한 그리고 초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성골입니다. 그럼 성골 출신이시네. 아니, 저는 4학년 때 합격한 게 아니에요. 아, 4학년 때 예. 합격한 게 아니라서. 선거에서 약간 벗어난. 예. 준성골. 저는 진골도 안 돼요. 아무튼 그럼 검찰을 예로 들면 이걸 예.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 수석이 사법시험 합격 못한 한을 풀고 있다. 예, 예, 예. 이게 사실 근데 검사들의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법무부가 검사들이 왔었단 말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볼 때 박상기 장관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시 합격 못했지. 못한 사람이 되는구나. 박상기 장관님 서울대 나오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아니에요. 연대 아니에요. 교수. 그러니까 이러면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야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다.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뭐 할 필요도 없다. 야, 이거 모두 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일 가능성이 전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결국은 아직까지 장관만 바뀌었을 뿐 법무부 내에서 제대로 된 지금 조직 기강이 안 서 있다라는 게 하나고. 예, 그럼 정리하면 그 생각의 기조에는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장관이 이메일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한테 별로 확인도 안 해보고 장관 그런 거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 이메일 논란 이게 뭐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김재련 변호사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가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조치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후속 조치가요? 그러니까요. 어떤 조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진상조사라도 해야지. 그건 여기에 대해서 서검사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친고죄였기 때문에 옛날에 예. 이게 수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도 수사는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럼 후속 조치는 뭐예요? 아니 내부 진상조사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얘기가 예. 결국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검사에 대해서 2차 피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수사는 불가능한데 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네. 결국 본인은 이 사건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인사를 원칙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서검사의 요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메일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서검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할게요. 김재련 변호사한테 묻고 싶어요. 이 후속 조치 뭘 원하는 거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통영지청에 있는데 그거를 다시 수도권이나 재경 검찰청으로 보내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서검사 죽이는 일입니다. 이거.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일단 참고로 예. 박상기 법무장관은 연대 법대 예. 나왔네요. 동의하는 거 하나, 동의하지 않는 거 두 개. 예. 동의하는 거 하나는 검찰 내에 선골 라인이 있다. 법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골 라인의 요건을 우리 이정렬 전 부장판사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 선골 맞아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가지고 장악이 안 되는 거. 저도 그 문제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때 얘기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는 차라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업무가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박범계 의원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 출신이 가서 확 휘어잡는 것이 낫을 거라는 제가 그때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것도 이런 문제거든요. 옳고 그름에 따라서 현실이 이 교수 출신의 박상기 장관이 가서 그 드센 검사들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제가 했던 건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정렬 전 부장판사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서 검찰에서 얘기 안 듣고 오다가 내려도 뭉갰다.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죠. 네. 물론 그 뭉갠 검사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걸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장관으로서 어떤 기관이든지 기관의 장이 가장 중요한 게 조직에 대한 장악력인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정렬 이사께서 하신 얘기 맞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장관이 잘못과 별도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조직 장악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건 제가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후속 조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서지원 검사가 왜 했겠습니까 이거를? 본인이 진짜 나 이렇게 통영 온 거 싫으니까 서울로 보내주세요. 그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거라면 순수성이 의심받는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법무부 장관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네. 그럼 최소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저 안태근 전국장은 나갔으나 그 당시에 안태근 전국장 옆에서 이거를 비호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진상을 뭔가를 밝혀달라는 걸 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그거에 대해서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반론이에요. 네. 자, 지금 장관이 네. 자, 그러면 이거 진상조사 해봐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누구를 탓해야 되고 누구한테 책임이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검사들이 뭉갠 게 잘못이지만 장관이 장악을 못한 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쁩니까? 당한 사람이 나쁩니까? 이거는 저기요. 이게 상명하복 조직에서 아니, 저기 저 아니 근데 참여하고 지금 예. 그 좋습니다. 좋은데 그 김 변호사도 무슨 뭐 박상기 장관이 나쁘다 뭐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예. 일단 장관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이렇게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걸 그러니까 밝혀야 일단 된다는 우리가 거예요, 오히려 그건 이제 팩트를 만들어야 되는 팩트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진짜 쉽게 얘기해서 검찰과장한테 오더가 제대로 날아갔는데 검찰과장가 뭉갠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후속 취재들 기자들의 후속 취재를 통해서 팩트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장관이 기자 오더를 후속 취재가 아니라 진상조사가 아니 뭐 진행이 그래서 뭐 진상조사 조희진 검사장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진상조사 결과 밑에 있는 검사들을 뭉갰다. 그 사람도 당연히 처벌받고 징계 받아야 돼.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뭐 거길 봐주자는 건 아니고 그걸 당연한 거고. 그러면 나는 지시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안 따라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고 그냥 있는 건 맞느냐. 그렇게 되면 뭐 모든 정부와 모든 기관에서 기관장은 책임질 일 없습니다. 기관장이 쫓아다니면서 불 끄고 기관장이 쫓아다니면서 사람 구하고 기관장이 쫓아다니면서 민원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든 지금 언론이든 논해야 될 게 뭉갠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범인이다. 이걸 찾아가지고 가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지금 그거는 이메일이 논란이 진상조사 되는지 결과 하는 그게 거고.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그렇다고 거예요. 하더라도 오히려 박상기 여기에 장관의 대해서 지금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가볍지 거는 않다는 거죠.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지금 박상기 장관 뭐 한다 무슨 정치적 왜요? 쪽에서 뭘 지금 큰- 결국 왜 네. 8년 전에 벌어진 일을 현 장관이 책임지라고 나오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제 잠깐 좀 진정하시고 우리 논의의 초점이 박상기 장관이 그 책임을 져야 되냐 마냐 이건 아니었고 김 변호사의 얘기도 뭐 그 핵심이 박상기 장관이 얼마나 잘못했냐 왜 이메일이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냐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본질적으로 본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뭉갠 사람 있어 뭉갠 사람들 지금 뭉갠 사람들 작년 10월에 그리고 당시 이제 최규열 의원이 이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들어갔는데 최규열 의원이 속된 말로 뭉갰다면 그 부분 네. 그 당시에 안태근 전국장 뭐 지금 나가긴 했지만 네. 안태근 전국장에 물론 뭐 지금 친고죄 문제 때문에 처벌은 안 되더라 하더라도 네. 그 주변에서 그것들을 방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건 뭐 전제를 깔고 가는 거니까 그건 이제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고 왜냐면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박상기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무슨 다른 사람들 다 봐주고 뭐 박정관 난리다 이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김재련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김재련 변호사가 JTBC 나와서 뉴스룸 나와서 전 김재련 변호사 얘기 안 했어요. 조금 전에 예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뭐 제 이름 얘기하는 뭐 얘기냐면 김재련 변호사가 아니라 김태현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죄송합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가해자인 안태근 내지는 뭐 지금 은폐했다고 하는 최규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얘기만 했어요. 장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후속 조치가 없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도 인정했어요. 이거 장관이 받고 지시까지 했다더라. 근데 후속 조치가 없었다. 그게 지금 주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던데 네.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김재련 변호사의 저희요? 예. 그럼 서지현 검사의 저희도 의심스러우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두 사람 의뢰인과 변호사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재련 변호사의 얘기를 보면 네. 이 사건이 발생하고 1, 2년 후부터 김재련 변호사하고 이게 관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선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제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친구 사이라는 거잖아요. 예, 동기들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과연 김재련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지냈을 텐데 네. 정말 제대로 진상 규명해 봅시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 가해자들이 이러이러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뭘 원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얘기 좀 해도 돼요. 예. 그 이정열 이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 사건 같은 데서 그게 고소인이든 피고인든 간에 의뢰인하고 사실 이 변호인은 굉장히 일심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석대로라면 의뢰인인 서지현 검사, 그다음에 그 변호인인 김재현 변호사 내부의 균열이라는 말씀이신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김재현 오히려- 변호사가 뭘 원하는지 모르시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서지현과 또 따로 논다는 그런 뉘앙스 아니세요?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균열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어떤 의도를 관찰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야. 균열인 거죠. 거기다가 변호사가 의뢰인을 순수하게 100% 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본인의 어떤 목적을 첨가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관찰하고 싶은 건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뭐냐면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네. 진실 치유 네. 화해 치유다 네, 위안부재단. 이사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를 놓고 자 이제 장래를 위해서 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차원이다. 이거 의뢰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니 그거 그런 기사도 그런 기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예. 뭐 논란이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 지금 이메일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다. 현 상태에서 지금 사건이 불거지고 초기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안태근 전 국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 최규일 의원이 얘기한 거 여기서 어떤 건 팩트고 어떤 거는 거짓이다라는 그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특히 이것을 받아 쓰는 심지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윤석열의 지위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김재련 변호사가 박상기 장관이 이메일을 받고 답까지 했는데 조치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돼야 되고 최규일 전 국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본질인 것이 사실이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현 정부 안에서도 이렇게 조사가 안 되더라. 장관이 직접 지시하겠다고 답장까지 했는데 그럼 그 조사가 안 되는 검찰의 분위기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을 수 있으면 제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전력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메일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관이 이메일을 안 받았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장관이 근데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왜 공개합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부를 노리려고 정권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김재현 변호사랑 서지현 검사 개인적으로 정말 1도 모르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관계와 의도는 알 수는 없으나 예. 저는 일반인의 변호사로서 상식으로서 이 중대한 사건에 두 분이 또 친구 관계고 이제 오래된 사이라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를 위한 변호 플러스 개인의 정치적인 의도가 거기에 숨겼을 수도 있다는 저는 이사님의 그 발언에 저는 1도 동의 안 합니다. 네. 물론 이건 좀 지켜보면 알겠죠. 만약에 이정일 이사 얘기가 맞으면 예. 며칠 있다가 서지현 검사가 김재현 변호사 해임할 거고 새로 변호사 선임할 거고 네. 그게 아니라 계속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간다면은 이정열 이사의 예측은 좀 빗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사실 근데 보면, 그 분석에 동의하지 보면 않아요. 네.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서지현 검사한테 도움이 되냐는 얘기예요. 과연.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전 제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네.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 이슈가 박상기 장관이 이메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논란으로 자꾸 이슈가 번져가는 게 서지현 검사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그것도 고민하는 도움이 게 안 맞는 되죠.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지금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이메일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네. 장관 지시를 누가 무시했고 어떻게 무시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예, 게 더 논의가 그렇죠. 된다면은 더 좋을 그게 수 더 있겠죠. 의미가 있는 거죠. 글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언론도 타고 정치성도 좀 있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 변호인이 단순히 이게 법정과 검찰 출두하면서 하는 전통적인 변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사실 전략도 좀 필요한 건 맞아요. 네. 과연 언론 가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 공개하고 언론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의 정부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잘 짜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형사사건 변호라든지 어떤 고소대리랑 다른 것은 맞는데 김재련 변호사가 그런 전략 차원에서 약간의 미스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본인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서
뭐 서지원 검사 이익과 상관없이 정권을 공격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진 믿고 않아요. 안 믿고는 뭐 네. 하여튼 김 뭐 변호사님 저기 이정일 이사도 뭐 그렇다고 믿고 얘기하시는 건 그런지 아니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어젠가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어느 부장검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이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도와줄 수는 있다. 근데 뭐 인사에 있어서 뭘 원하는 뭐 대검을 보내달라 법무부를 보내달라 그런 거라면 도와줄 수 없다. 이런 글이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서 검사는 그 얘기를 한 바가 없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글이 왜 올라오냐? 일단 첫째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것도 거고요. 일종의 2차 가해네. 그렇죠. 2차 가해죠. 그다음에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첨가를 하자면 제가 2004년도에 양심적 비원거부 무죄 판결했을 때 바로 나왔던 공격이 뭐냐면 첫째는 제 군대 안 갔다 왔을 거다. 그다음 두 번째가 튀려고 한다. 네. 세 번째가 정치하려고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지금 똑같아요. 서 검사한테 대한 예. 비난이. 그러니까 이런 비난이 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제가 아까 드렸던 그 분석, 뭐 예측 이게 틀리기를 바랍니다. 진짜. 왜냐면 그게 아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김재련 변호사 그런 스탠스를 취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공격이 지금 있는데. 그런데 그 사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후속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가 이거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진상조사할 것인가. 오히려 그것보다 자꾸 후속 조치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저 인사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죠. 조심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고 글쎄요. 그 서지원 변호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를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건 조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놓고 이런 거를 원했는데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원했던 지금, 게 어떤 그러니까 건지 지금 원했던 게 서울중앙지검 보내주세요, 대검 보내주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아니, 대중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당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다른 데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이 있다면 작전이 있다면 근데 당연히 고려되는 진행자가 이렇게 자꾸 너무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세요. 저 가만히 있을게요.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 여성들이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을 바라는 게 꼭 돈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꼭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두세요 이겁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어쨌든 나의 억울함을 알려서 이 사실관계 팩트를 밝혀서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셔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지원 검사 순수하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어쨌든 김재련 변호사도 그 서지원 검사 이게 자꾸 말이 이제 주제가 엇나가는데 김재련 변호사도 서지원 검사의 그런 목적을 받아서 본인이 거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서지원 검사가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알렸는데 예전 정부도 아니고 안태정 정국장도 사실 면직자도 나갔는데 이 현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현 정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도 이것들이 아무런 개선이 안 되고 조치가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환영할 만한 일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오히려 정말 검찰개혁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좋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죠, 뭐. 뜨거운 논쟁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렬 끝났어요? 국민TV 이사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어떻게 뭐 시간이 주제가 두 개나 흘러가고 나왔는데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아이, 주제 아쉽습니다. 제가 양심선언 할 거 있었는데 아까 정말요? 아유, 뭐 다음 주에까지 그렇게 해요. 지금 퀴즈 정답을 알려드려야 하기 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휘 책임이 법무부 장관이고 서지원 검사가 검찰과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그 조치를 요구했다는 데 대해서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좀 일을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상기 장관의 책임이 저는 무겁다고 보고 어젠가요 그젠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진상 조사를 하고 당시는 이제 재발 방지 대책까지를 좀 강하게 주문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박상기 장관의 책임 문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안태근 전 국장 그다음에 최규일 의원의 책임 문제 그건 뭐 진상 조사의 결과도 당연한 거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아마 이 여파에서 이 폭풍 속에서 좀
저는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말이죠. 이 사안이 벌어진 과정을 보면은 뉴스원인가요? 처음 보도했을 때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오후로 넘어가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메일을 받았고 답장도 했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 관계자가 장관이 이메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장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메일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예. 첫째는 김 변호사님께서 박상기 장관이 말 바꾸기를 했다. 네. 그럼 처음에는 그럼 숨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숨겨요 이걸? 그 박상기 장관한테 물어보셔요. 제가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저도. 동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 못했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조직이 달라요. 서검사는 검찰 메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2개 그 이상의 메일을 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메일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가 장관한테 메일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네. 혹시 무슨 검사한테 메일 받으신 일 있습니까? 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찾아봐야죠. 찾아봤겠죠. 자, 근데 본인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저 같아도 처음에 찾을 거는 법무부 메일통을 찾겠죠. 예. 없죠, 당연히. 검찰 걸로 왔는데. 허허.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제로 이 관계자가 장관한테 확인을 했다는 전제로. 근데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어디가 지금 심증이 좀 가냐면 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네. 지금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첫째는 뭐 저는 검찰에 몸담았던 적은 없습니다만 법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검찰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는 같아요. 뭐냐면은 법원에서 이제 이 신분 골품제가 있습니다. 예. 성골, 진골 뭐 예. 이렇게 해서 서울법대 졸업하고 4학년 때 합격한 그리고 초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성골입니다. 그럼 성골 출신이시네? 아니, 저는 4학년 때 합격한 게 아니에요. 아, 4학년 예. 때 합격한 게 아니라서. 선거에서 약간 벗어난. 네. 준성골. 저는 진골도 안 돼요. 아무튼 그럼 검찰을 예로 들면 이걸 예.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 수석이 사법시험 합격 못한 한을 풀고 있다. 예. 이게 사실 근데 검사들의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법무부가 검사들이 왔었단 말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볼 때 박상기 장관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시 합격 못한 사람이 되는구나. 박상기 장관님 서울대 나오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아니에요. 연대 아니, 교수. 그러니까 이러면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야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다.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뭐 할 필요도 없다.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정열 국민TV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한 얘기를 좀 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우선은 그 이메일 확인 문제 처음에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로 이메일 받은 적 없다 그랬다가 그 몇 시간 뒤에 이메일을 받았고 뭐 회신도 했다 뭐 이런 이제 그 말을 바꾼 건데 뭐 이 논란의 문제가 뭐라고 그러죠? 왜 이런 말 바꿨다고 봐야 되나? 뭐 그냥 그 점검에 실수했다고 봐야 되나? 일단은 말 바꾼 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물론 네. 정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있었던 일이 작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메일 아예 답을 안 했으면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같은 이메일이 수없이 많이 올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 보면 진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놓쳐서 답도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아니까 차라리 그럴 텐데 예. 본인이 어쨌든 답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 답을 했잖아요. 예. 뭐 검찰과장을 시켜가지고 미팅을 접어보겠다는 등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답이 아니라. 예. 그런데 현직 여검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저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불과 3, 4개월 전에 흔하지 않은 일을
그리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답을 했다는 점에 미루어 봤을 때 그걸 기억 못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 논란, 말바뀌 논란이 이제 당연히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찰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미팅을 주선하고 챙겨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어요. 네. 물론 박상기 장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검찰과장한테 시켰는데 검찰과장이 일을 제대로 안 했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예. 어쨌든 최종 큰일 납니다. 이거 서검사 죽이는 일입니다. 이거.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뭐 예. 먼저 얘기하세요. 일단 참고로 저 박상기 법무장관은 연대 법대 예. 나왔네요. 동의하는 거 하나, 동의하지 않는 거 두 개. 예. 동의하는 거 하나는 검찰 내에 선고 라인이 있다. 법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고 라인의 요건을 우리 이정렬 전 부장판사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 선고를 맞아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가지고 장악이 안 되는 거. 저도 그 문제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때 얘기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는 차라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업무가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박범계 의원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출신이 가서 확 휘어잡는 것이 낫을 거라는 저는 제가 그때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것도 이런 문제거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이 이 교수 출신의 박상기 장관이 가서 그 드센 검사들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제가 했던 건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정렬 전 부장판사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서 검찰에서 얘기 안 듣고 오다가 내려도 뭉갰다.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죠. 네. 물론 그 뭉갠 검사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걸 장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장관으로서 어떤 기관이든지 기관의 장이 가장 중요한 게 조직에 대한 장악력인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정렬 이사께서 하신 얘기 맞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는 장관이 잘못과 별도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조직 장악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건 제가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후속 조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서지현 검사가 왜 했겠습니까 이거를? 본인이 진짜 나 이렇게 통해 온 거 싫으니까 서울로 보내주세요. 그건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거라면 순수성이 의심받는 거죠.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법무부 장관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네. 그럼 최소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저 안태근 전국장은 나갔으나 그 당시에 안태근 전국장 옆에서 이거를 비호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진상을 뭔가 좀 밝혀달라는 걸 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그거에 대해서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렇다면 이거 모두 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일 가능성이 전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결국은 아직까지 장관만 바뀌었을 뿐 법무부 내에서 제대로 된 지금 조직 기강이 안 서 있다라는 게 하나고. 예, 그럼 정리하면 그 생각의 기저에는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장관이 이메일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한테 별로 확인도 안 해보고 장관 그런 거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 이메일 논란 이게 뭐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김재련 변호사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가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조치가 있으면 되는 겁니까? 후속 조치가요? 그러니까요. 어떤 조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진상조사라도 해야지. 그건 여기에 대해서 서검사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친고죄였기 때문에 옛날에 예. 이게 수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도 수사는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럼 후속 조치는 뭐예요? 아니 내부 진상조사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얘기가 예. 결국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검사에 대해서 2차 피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수사는 불가능한데 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네. 결국 본인은 이 사건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인사를 원칙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서검사의 요구가.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메일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서검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할게요. 김재련 변호사한테 묻고 싶어요. 이 후속 조치 뭘 원하는 거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통영지청에 있는데 그거를 다시 수도권이나 재경 검찰청으로 보내라. 이러면